제가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좀 해드렸어요. 자,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실제 30일 날 결심 공판이 나오고 이르면 내달 10월 말에 선고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이재명이 별의 별짓을 다 했잖아요. 뭐와 관련해서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올해 8월 달에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았다는 이유로 이 위중교사 재판이 연기될 뻔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어떻게 했냐? 이재명이 코로나 걸리기 전에 이미 예정돼 있던 그 선거 날짜를 지금 선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날 결심 공판하고 이르면 내달 말 선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원은 이재명이 별의별 재판 지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거와 똑같이 재판 선고 날짜를 못 박았느냐? 바로 검찰이 법원에서 튼 이재명의 위증교사 녹취록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빼박인 거예요. 자, 실제 제가 제가 법조인 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자, 물어보니까 실제 위증교사에 있어가지고 녹취록이 나오는 경우는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 재판을 벌일 때 있어서 이게 간접 증거가 있고 직접 증거가 있습니다. 간접 증거라는 건 실제 증인들이 나와서 진술하는 것들. 그러니까 직접 들을 수 있는 녹취록이 아닌 내용일 때 간접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녹취록은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 이재명의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걸 지금 몇 개 있다라는 겁니까? 검찰이 무려 30분의 분량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30분 분량. 실제 이 녹취록이 며칠이 나오느냐? 3일치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요. 2018년 12월 22일 12분 46초짜리 녹취록 하나, 2018년 12월 24일 12분 16초짜리 녹취록 하나, 2019년 1월 18일 3분 49초 녹취록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30분 분량의 녹취록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 이걸 법원에 튼 겁니다. 자, 실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 뭐 보여드렸습니까? 이 녹취록 보여드렸어요. TV조선 단독 보도. 이재명이 뭐 했다고요?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녹취록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자, 혹시라도 못 들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보도 간단하게 또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사실 이것만 들어도 빼박입니다.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이재명 대표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할 증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김 전 성남시장 측이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검사 사칭 사건을 이 대표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취지로 말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상대방인 김 씨가 당시엔 선거 캠프에 나가 있어서 당시 상황을 잘 모른다고 대답하자, 애매한 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와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랑 연결했을지 모르는데 일정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검찰이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했다고 보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전화를 끊으면서도 재차 김 씨에게 요구합니다. 김 비서관님도 꼭 좀 부탁드릴게요. 왜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해당 발언의 의미를 묻는 TV조선의 질문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실제 TV조선이 보도했던 이재명의 위증교사 녹취록을 좀 간단하게 들려드렸습니다. 사실상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당사자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 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냐고 말을 하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그래서 위증교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빼박 녹취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 그 녹취록이 짜집기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검찰이 법정에서 튼 이재명 위증교사 녹취록이 짜집기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신뢰성이 없다라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지금 재판부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듣자라고 말을 한 겁니다. 실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전체 녹취록 30분 분량이 모두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개가 되고 나서 뭐 했다고요? 법원이 확정 내린다고요. 오는 30일 날 결심 공판하고 내달 말에 선고를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일정 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 검찰이 공개했던 녹취록 전체에 따라서.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 녹취록이 빼박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녹취록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의 위중교사 녹취록 크게 몇 개 있다고요? 3개 있다고요. 그 중에 제가 오늘 뭘 보여드릴 거냐면요.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짜집기 했다라는 이 녹취록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녹취록입니다. 실제 이 녹취록 2018년 12월 24일 날 녹취가 된 것이고 분량은 12분 16초짜리입니다. 자, 실제 지금 정치 신세계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녹취록이 원본 파일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실제 이 녹취록 내용 들려드릴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이재명이 계속해서 뭔가를 유도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뭔가를 요구해요. 자, 그게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이 뭐라 그러냐? 핵심은 김 비서관이 도와줬으면 하는 건 KBS와 성남 시장님 측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좋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뭘 유도하는 겁니까? 자신의 검사 사칭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KBS와 당시 김병남 성남시장이 자신을 범죄자로 몰았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배경화에서 녹취록을 들려드릴 거예요. 이재명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어떻게 이것을 주입시키는지 녹취록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러고도 이게 위중교사가 아닌지 맞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녹취록 지금부터 풀버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통화 가능해요? 막 받으니까 끊어졌습니다. 예. 예, 예. 텔레그램은 여전히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이걸로 얘기 좀 하죠, 뭐. 예, 제가 충분히 다 출력해서 봤습니다.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예. 오래전 일이긴 한데, 네네. 제가 우리 김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구체적 사건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고, 이쪽에서 벌어지니까. 예. 모르는 내용도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아침에 이 친구가 우리 사무실 11시 한 20분쯤 왔는데, 예. 그 전에 지금 그 김 교수님한테 전화해, 그때 아마 조사도 받고 증언도 했었죠, 그때. 그때,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증언도 했는데, 예. 검찰청이라고 전화 받았던 거 맞다. 네네. 그것도 한번 했었고, 사무실로도 검찰청이라고 전화가 왔었던 거 있고, 예. 그 증언을 제가 그때 당시에 뭐 다 한 걸로는 알아요. 예. 근데 이 친구들 얘기는 내가 인터뷰하면서 검사 사칭 전화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마음먹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예. 시켜서 했다. 예. 시게 됐다 이게 예. 우리 사무실 와가지고 예. 어쨌든 그게 하나의 거짓말이었고 네. 그러면은 뭐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뭐 김석환 이런 친구는 내가 그 전화한 도중에 공문표 이런 거 메모해줬다. 예, 그거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 처음 시작할 때 바로 그런 얘기를 먼저 했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김 시장님도 그때 그렇게 진술했고. 뭔갈치하고 뭔갈치 어쩌고, 골프 어쩌고. 근데 그러니까 내가 도중에 써줄 이유가 없는 거지, 사실은. 미리 다 얘기했는데. 네. 내가 그것도 거짓말이었는데, 그건 김 시장이 알 수는 없는 일이고. 예. 그럼 걔네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나. 예. 가 핵심이잖아요. 네네. 당시에. 네. 그래서 당시에, 어쨌든 제가 그때 들은 얘기, 최초로 PD한테는 고소 취하해준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거고. 예. 그 기억하세요, 혹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고소 취하해준다고. KBS 측하고 협의도 좀 하고. 예. KBS하고 상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네. 그건 사실일 테고. 구체적으로 얘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KBS하고 성남시하고는 이해관계가 좀 일치한 게, 그때 당시에 KBS가 그 수다를 가짜로 가둬놓고 찍어놓고, 네. 자연 상태를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시끄러웠는데, 예. 다시 최철호가 이 짓을 했던 걸로 되면 KBS가 아주 난처해져서, 네. 이재명이 시켜서 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묻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이익이 있었던 거, KBS는. 어쨌든 성남시 입장에서 선거도 지금 임박한데, 네. 이재명이를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네. 입지도 좀 회복할 수가 있는 이익이 있었던 거고, 예. 근데 검찰은 이 사건에 관련된 게 주로 박주선이니 이동훈이 이런 검찰들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어쨌든 잡아놓는 게 이익이었던 거고, 예. 최초로는 회사에 징계당하고 잘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인데, 예. 이제 그걸 면하게 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카메라맨 김석환이하고 오디오맨 보조 양진재인가 하여튼 걔는 걔들도 징계당하고 처벌이게 생겼는데, 양인재가 결국 있더라고요. 양윤재, 네. 결국 그들은 입건도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징계도 안 당했죠. 예. 이게 모두가 나를 잡아놓는데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의 얘기가 오간 걸로, 예.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쪽의 증언이 좀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알 수가 없고, 예. 10년 지난 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네. 당시에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 예.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그 보고 나서 제가 아까 텔레에 잠깐 답변을 어떻게 저기를 네네.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이제 말씀드리려다가 마침 전화하셨는데 네네네네. 한번 더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 내용으로는 하여튼 최초로 누군가가 네. 첫 전화를 받은 게 김 비서님 이 전화번호잖아요. 예전에 그 번호를 쓰시던데 31 네, 314 3900에 이제 오자가 붙어 그 있고. 하나 붙은 거지. 예, 예. 어쨌든 그 전화번호로 2번인가 받았던 거 같고 보니까 예, 예. 2번 다 어쨌든 검찰이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 네. 그 내용 기억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 사무실에도 처음엔 KBS라고 했다가 그 여직원한테 네. 수원지검이라고 전화했다는 메모도 그때 뭐 법정에 제출되고 그랬는데 네. 약간 통화한 내용들이 거의 최소한 3번은 네. 미리 검찰이라고 이미 사칭을 했던 거지. 예, 예. 통화가 됐더라면 그때 뭐 검찰을 사칭해서 통화를 했겠지. 그렇죠. 근데 통화가 안 됐죠. 시장님. 안 됐지. 예, 안 됐고 나하고 28분인가 전화가 왔는데 영상 메시지 받고 바로 이제 뭐 전화했는데 그때는 나하고 이제 사무실 인터뷰 중이었으니까 얘기 중이었으니까 예, 예. 그때 통화한 게 내가 시켜가지고 마음 먹고 했다. 예, 예. 이건 사실이 아니지. 그 전에 이미 뭐 검찰이라고 여러 차례 이미 김수관님한테 2번 전화했고 네. 비서실로도 이미 뭐 수원지검이라고 전화했고. 근데 그거 하나 하고 그거 어차피 옛날에 조사했긴 하겠지만 예, 예. 하나는 하여튼 공격 타겟은 목표는 나였기 때문에 예, 예. 고발을 하면서 KBS 측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던 건 분명하고 다만 그 내용이 고소 취소였는지 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실제로 KBS하고 전화한 사람은 누구예요? 뭐 누군가 했을까요? 시장님 직접 하진 않았을 거고. 그 내용까지 누군가가 연결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그 지사님 변론 당시에 보면 아무튼 선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었고 그렇죠. 해명이 됐어야 될 이제 상황이 필요했던 거. 그렇지. 그 분위기를 잘 쓰셨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당시에 느끼기로는 뭐 KBS PD들이 몰래 얘기 좀 듣고 그래가지고 예, 그때 당시에 고소 취소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고 신경질 내고 네, 네, 내가 빨리 잡혀야 그 길을 뭐 구속 취소를 하든지 뭐 하는데 그것도 사실 안 해줬고 네, 네, 내가 늦게 가는 바람에 네, 네, 그래서 뭐 구형도 미루고 네, 내용 봤습니다. 저절로 막 승질 내고 그랬죠. 어쨌든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실제로 뭐 그때 비서였으니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예, 예. 전체 흐름이라든가. 그래서 좀 서로 협의. 애매한 게 그때는 이제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 준비하고 있고. 네,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 먼저 나와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이제 KBS랑 연결했는지는 모르는데 일정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그건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된 상황 아니니까. 음.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자작이 돼 있는 게 지사님 변론서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수행을 안 하고 있어서 오재곤이한테 번호를 알려줬다고 돼 있더라고요. 아, 오재곤도 나중에 계속 근무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캠프로 나오면서 준비하면서 맞아. 오재곤한테 좀 물어봐야겠구나. 오재곤을 내가 수행을 시켰죠 그때. 아. 예. 그래서 이제 오재곤이 통화했는지 어쨌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픽하고. 통화 안 됐어요. 예. 통화 안 되고 아마 메시지나 이런 걸 받았겠지. 그래서 김 시장이 음성 메시지를 보냈고 음성 메시지 받아 들은 다음에 바로 전화해가지고 녹음했죠. 예. 일단은 어쨌든 그때 전체 캠프의 분위기나 전에 들은 이야기, 뭐 직접은 아니지만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얘기를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고 나는 실제로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도 사실이 아닌 거니까. 사실 아니면 불구하고 이제 어차피 이제 벌금을 인정돼버렸으니까 받았지만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은 아니어서 난 여전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를 이 새끼들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걸어버린 거죠. 내가 뭐 구속된 것도 인정했고 벌금 받은 것도 인정했고 다만 직접 전화한 거는 최초로다. 나는 인터뷰하다가 하는 것 때문에 도와준 걸로 누명 썼다. 그때 그 토론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그거를 지금 거는 거예요. 제가 왜 누명 썼다고 했냐? 네가 유죄인데 뭐 그런 거죠. 토론을 저 빠짐없이 봤었는데 그때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러면 허위사실을 공표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야. 사실 허위사실은 아니고 그렇게 인정됐지만 여전히 억울하다. 있는 사실을 해명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빗나갔다고 했습니다. 법률상 이게 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안 된다고 원래 보죠.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안 된다고 봤는데 막 억지로 기소하는 거고 이거 의견이잖아 의견. 유죄 판결 인정됐지만 나는 억울하다. 그 얘기인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냐 의견인데 억울하다 이런 건데 하여튼 그런 논점이고 해서요.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재곤을 한번 찾아봐야겠네. 근데 오재곤이가 통화한 걸로는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아니 통화를 안 해도 수행을 했으니까 KBS 측이나 이런 거 하고 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겠지. 그때 수행을 오재곤 제가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재곤은 뭐예요? 모르죠. 지금 그 저기 과장이에요. 그 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진흥과장 같은데요. 그렇군요. 거기다 한번 연락해봐야겠구나. 그래요. 김수님 꼭좀 부탁드릴게요. 왜 뭐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제부적인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걸어넣어야 될 입장이었다. 예, 변호인들하고 또 논의하실 거니까 네네네. 하시면서 수시로 말씀하시면 그럴게요. 예, 예. 잘 인지해서 그래요. 전화 드리려다 오늘 또 이분 날 행사 바쁘실 것 같아요. 연락 안 드려. 이거 하고 있지, 지금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큰 힘이 되네요. 연락 주십시오. 네네,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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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 제가 실제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관련된 12분 16초짜리 녹취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실제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말은 이재명이 다 해요. 실제 상대방인 김진성은 뭐하고 있습니까? 대답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께서 뭘 주입시키고 있습니까? KBS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이 짜고 자신을 실제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 검사 사칭과 관련돼가 자신을 집어넣으려고 그랬다라는 것을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실제 김진성 씨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실제 이재명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건 뭡니까? 다 이재명의 주장이에요. 지금 이재명은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KBS와 성남시장이 짜고 자신을 넣으려고 했다라는 게 이재명의 주장입니다. 이건 이재명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실제 이와 관련돼서 당시 KBS PD는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주범 몰기 위한 김병량 KBS 야합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은 이러한 야합이 있었다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와 관련돼서 실제 녹취록 내용 그 모든 전체 안에 계속해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법정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고 그런 이재명의 주장에 따라서 실제 법정에 가서 이러한 진술을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걸 위증교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뭡니까? 실제 녹취록 과정 안에 어떤 내용 들어가 있습니까? 김진성 씨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일을 난 잘 모른다. 왜? 그때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나는 선거를 뛰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붙여줬다라는 겁니까? 오재권 씨라는 사람을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법정 가서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이재명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분 동안? 12분 16초 동안.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녹취록을 짜집겠습니까? 제가 지금 녹취록을 일부 발췌했습니까? 12분 16초짜리 녹취록 풀버전을 들려드렸습니다. 이걸 보고도 위증교사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걸 보고도 끝까지 이재명이 아니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위증교사는요, 떼박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실제 이 풀버전을 들었을 때 이게 위증교사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개딸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정신머리가 박혀 있다면 정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문맥을 제대로만 이해할 수 있다면 뭐갑니까? 이재명이 위증교사 했구나 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위증교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관련 녹취 파일 중에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이재명 이 말을 되게 반복해요. 자,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냥 있는 대로 진짜 뭐. 그냥 있는 대로. 즉 이재명이 그냥 있는 대로라는 말을 녹취록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 판례를 보면요.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위증교사 단골 멘트예요. 왜냐? 있는 그대로가 아니니까. 자신의 주장이고 자신이 법정에서 들었으면 하는 내용이니까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위증교사와 관련된 단골 멘트를 이재명이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위증교사와 관련 녹취록 보여드렸어요. 풀버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이 되게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언제 이거를 언제 통과를 한 겁니까? 2018년에 통과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있었던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뭡니까? 바로
검사 사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고요. 근데 이재명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을 2018년에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전 이쯤 되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김무기 초장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기억을 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지금 얼마나 정말 곳곳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은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재명은 사실상 빼박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왜냐? 방금 제가 들려드렸던 이 녹취록을 어디서 다 틀었다고요? 법정에서 다 틀었다고요. 어떻게? 발췌도 아니고 짜집기도 아니고 풀버전으로. 이걸 들은 재판관이 저는 현명한 판단 내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듣고도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안 낸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 9월 30일 이재명의 결심 공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당장 다음 달 10월 이재명 1심 선고가 나올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 녹취록을 토대로 우리가 예상할 때는 이재명은 사실상 빼박 유죄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녹취록은 뭐라는 겁니까? 3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녹취록이 크게 3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1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무엇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위증교사 녹취록이 어떻게 발견된 겁니까? 이재명의 백현동 사건과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 중에 이 녹취록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 신규 여러분들, 이재명 끝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백현동 사건도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섭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녹취록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이재명이 자기 입으로 모른다고 말했던 김인섭을 인섭이 형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인섭이 형. 제가 물어볼게요.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인섭이 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녹취록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이 녹취록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왜냐?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났어요. 실제 지금 이재명 문재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했다고요? 민주당 돈봉투와 관련돼서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갈 거라고요? 지금까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 6명한테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검찰이 벌써 4차례 출석 통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뻐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어제 이와 관련돼서 실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봤습니다. 4차례나 불응하고 있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체포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뻐기면요, 이와 관련돼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민주당 돈봉투와 관련돼가지고 국회 내부에서 체포 동의안이 실제 읽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명이라고요? 한두 명도 아니고 6명이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지금 민주당 좌파들에 대한 수사가 들려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의 증거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왜곡하고 이들이 그동안 숨겼던 증거물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그동안 이들이 숨기고 이들이 왜곡했던 그 증거물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전해드릴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요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이와 관련된 여론을 만드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빠른 결론을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 전해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오늘 들었던 이 녹취록 풀 버전 굉장히 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들려드렸는데요. 더 들어보시고 더 많은 분들에게 전파 부탁드린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